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다른 변이와 구분이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1.5배 더 강한 것으로 초기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전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절반이 줄어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새로운 변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되고 있는 풋볼 플레이오프 대형 이벤트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오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증세를 보였던 확진자도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와 UC얼바인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평통 김창수 사무처장이 LA를 방문해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남북 통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적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 사격에 성공했다고 밝혀 사실상 실전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서방이 안보 보장안을 거부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내일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이처럼 고조되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중국은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지만 침공에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토론 자료 지참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휴에 경찰청을 찾았고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LA 램스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20대 17로 승리하고 슈퍼볼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LA 램스는 7대 17로 뒤지고 있다가 4쿼터에 20대 17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는 캔사스시티 칩스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27대 24로 이변의 승리를 거두고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LA 램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슈퍼볼 경기는 오는 2월 13일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라파엘 나달이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고 메이저 대회 최다승 신기록인 21승을 기록했습니다. 나달은 세트스코어 0대2로 뒤지다가 3대2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LPGA 투어 게임브리지 대회에서 리디아 고 선수가 14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데니엘 강 선수는 13언더파로 단독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05.5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서늘합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31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월 31일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역시 코로나 사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일단 일주일 만에 절반 이하로 꺾이고 양성 판정률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이 BA2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있기는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는 16,8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23일 26,000여 명과 비교하면 36%가 감소했고 그 전 22일 39,000명 거의 4만 명이 육박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50% 이상 57%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말 보고가 지연된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안심할 숫자는 아직은 아닙니다. LA 카운티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835명으로 한 주 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제 코로나 사망자는 40명이 보고돼서 지난 23일 66명에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LA 카운티는 하루 평균 61명에서 68명까지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당시 사망자 35명에 거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여전히 높은 전파율을 고려할 때 고령층이나 면역저하 환자, 기저질환자처럼 고위험군에 속한 주민들은 다른 사람과 만남이 특별히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요양시설에서 오미크론 확산 속에 지난 겨울보다 더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사망률은 당시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1월 중순 기준 요양시설 주민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절정기에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며 팬데믹 초반이었던 2020년 본과 비교해서도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전했습니다. 퍼레어 보건국장은 지난 급증과 달리 높은 감염률이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요양시설 거주민들의 높은 백신률에 따라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만큼 요양시설에서의 앞으로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UCLA와 UC얼바인이 대면 수업에 돌입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일부 수업만 온라인으로 계속 강의하고 나머지 대부분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UCLA는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못하는 학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면 수업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UC얼바인 역시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이 UC 얼바인 교무처장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대면 수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이어 이에 따른 대응 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격리 면제에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 유입 방역 관리 강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 면제에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상 글로벌한 재배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더 많은 인구가 감염되면서 감염으로 인한 오랜 후유증, 즉 롱 코비드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인 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AP통신에 따르면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피로감과 또 기억력이나 사고력 저하, 미각이나 후각 상실, 호흡곤란과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이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는 감염 뒤에 중증을 앓아서 입원까지 한 확진자에게 자주 발생하고 가벼운 증상을 보인 환자 역시 함께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 3분의 1 이상이 롱 코비드를 겪고 있다고 의료계 추산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실태 때문에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로 감염자가 늘어나자 롱 코비드 환자 급증에도 역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 감염 이후 바이러스가 몸 안에 계속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며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후유증이 생긴다는 가설도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자가 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이 covidtest.gov를 개설한 뒤 신청이 폭주해 총 6천만 가구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인들은 이미 수천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를 집 안팎에서 받아 검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 검사 키트 주문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한 가정당 4개가 배송되는 만큼 열흘 남짓 동안 무려 2억 4천만 개가 주문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검사 키트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각 가정에 무료로 나눠주려는 명목으로 지난달 정부에 키트 5억 개를 주문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서 그 수를 2배로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키트가 속속 가정에 도착하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얼마나 배송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주고 $150만 이상을 챙긴 미국 간호사 2명이 피소됐습니다. 뉴욕주 서포 카운티 검찰이 49살의 간호사 줄리 디보오노와 44살의 머리아 우라로를 2급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백신 접종 기록을 원하는 성인에게 $220, 또 어린이에게는 $85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의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접종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해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함정 수사 중인 경관에게도 역시 백신 접종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이와 구분이 어려워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이 BA2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오미크론이 BA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1.5배나 더 강한 것으로 분석 결과 드러나자 과학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인도는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걱정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BA2 감염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미네소타는 신규 감염이 정점에 이르렀고 위스콘신은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이젠 BA2 감염 증가세를 우려스럽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The virus will continue to evolve. For example, we're already, seeing news of a new variant, the Omicron BA2, and our immunity is going to wane. 기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로는 다른 변이와 구분이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50여 개 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추세입니다. BA2 유형 감염은 덴마크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영국은 9%, 미국은 8%로 추정됩니다. 덴마크의 초기 연구 결과 BA2 유형의 감염력이 사촌지간인 기존 BA1보다 1.5배나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연구에서도 BA2 유형 감염이 더 많은 가족 간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BA2 감염이라도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백신 접종 효과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학자들은 BA1에 감염됐더라도 BA2에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변이의 특징을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31일 월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에는 초반과 중반 그리고 주말의 기온차가 많이 나겠습니다. 먼저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 예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인 내일 아침에도 다소 짙은 구름이 덮인 하늘로 시작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거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수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밑돕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 토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웃돌아서 토요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8도, 해안 지역은 61도, 50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3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91번 웨스트와 만나는 지점 중간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역시 110번 사우스 선상에서 405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메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이 오늘 만료되는 가운데 올해 가입자는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가입자 상당수가 $10 이하로 월 $10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가입자들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독려했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25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사상 최다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명 중 2명은 월 $10 이하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감일이 지나면 실직, 출산, 결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자 증가는 구조 플랜에 따른 가입자 보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 더 많은 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보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캘리포니아 주민 수가 800만 명을 넘었고 총 사망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조사 결과 인공호흡이나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복합치료 환자의 평균 비용은 $12만 7천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에 입원 시에도 해당 비용의 극히 일부만 지불한다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 농산물의 공급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연방농무부는 공급망의 강화와 식품 생산, 또 가공 지원과 식품 유통, 저장 개선 부문에 $4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문제 해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농산물협회의 최근 성명에 따르면 일관되지 않은 배송과 또
또 비료 살충제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신선 과일과 채소의 공급이 악영향을 받고 있고 다음 재배 기간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패하기가 쉬운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적 지형과 냉장 컨테이너 부족이 제품의 판매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 시행이 발표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3년 회계연도분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은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해 미리 USCIS 이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USCIS 웹사이트에 어카운트가 있는 고용주들은 기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불법 스트릿 레이싱에 대한 단속 강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LA 시의회에서 불법 레이싱 규제 관련법을 발의했던 존니 시의원도 공식 지지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헨리스턴 캘리포니아 제27지구 주 상원의원은 불법 레이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 28일 즉 금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불법 레이싱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스턴 의원은 주 차원에서 불법 레이싱 단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차량 압류 같은 보다 실질적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불법 레이싱 관련 체포와 벌금 부과는 2015년도 86건에서 2020년에는 341건까지 약 3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준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다시 불법 레이싱을 벌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불법 스트릿 레이싱은 보통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되고 대규모 관중을 불러 모으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어 한인 주민들을 공포에 쌓이게 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존니 시의원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인타운 지역 한인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인타운 내 한인 운영 주유소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한인타운 지역 웨스턴 애비뉴 선상의 한 주유소에 권총 강도가 들어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키 5피트 10인치 체중 200파운드가량의 흑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검정 비니, 검정 마스크, 군복 패턴의 후디, 검정 바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강도 행각을 벌일 당시 파란색 스틸 리볼버 권총을 사용했고 주유소에서 현금을 강탈해 웨스턴에서 베벌리 동쪽으로 도주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LAPD는 올림픽경찰서 강도 전담 수사관들이 용의자 수색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 북부 지역의 서대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6분에 에스콘디더와 테메큘라에서 각각 12마일 떨어진 지점을 진앙으로 하는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원지는 팔브룩에서는 15마일, 샌디에고와 라모나에서는 각각 16마일 떨어진 지점이며 당초 지진 규모가 4.1로 알려졌다가 이후 4.0으로 조정됐습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얼바인 남쪽 알리소비오로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주민의 글이 올라왔지만 다행히 어제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나성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서 한인타운 지역 주민들 중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세군 나성교회는 933 사우스 후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0포의 사랑의 쌀을 마련해 각 가정당 한 포씩 전달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함께 배부한다고 구세군 나성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준비물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 이탈을 제한해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 수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의 발목이 잡혀 미국 내 요직 진출과 취업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던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길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될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근 재수정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제법 개정 수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면 18세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적 이탈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한국 드라마 열풍은 올해도 이어질 모양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이 드라마가 공개됐는데 공개 하루 만에 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전 세계에 지난 28일 동시에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집계 첫날인 29일 TV 프로그램 부분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리즈가 전 세계 넷플릭스 일간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오징어 게임, 지옥 이 두 드라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또 지난달 말에 공개됐던 SF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3위가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터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25개국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이 네이버 웹툰에 게재된 인기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집어삼킨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해외 평단으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의 쇼트트랙 대표팀에 2명의 한인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21살 허재영과 워싱턴주 출신인 18살의 이은희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전에서 남자부 2위와 여자부 5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허재영은 개인전에, 이은희 선수는 단체전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두 선수는 지난 30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 공식 훈련을 마친 뒤 믹스트존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쇼트트랙을 통해 한국이라는 또 다른 뿌리를 잊지 않게 됐다고 그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호텔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컬럼버스 디스패치를 보면 오하이오주 메리즈빌의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이 운영하는 햄턴 인에서 일부 숙박객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일부는 어지러움증과 목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서 9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7명이 현재 중태입니다. 이외에 5명도 따로 병원을 찾아 치료 중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모두 호텔 수영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영장에서 2살 여아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온 이후 의식이 없는 사람이 연이어 발생했고 일부는 현기증이 난다는 신고가 이어졌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호텔 내 숙박객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햄튼인 이 숙박시설 측은 정비팀을 사고가 난 건물로 즉각 파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대북 추가 제재 같은 대응 수위를 올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이번 IRBM 발사로 인해 미국이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추가 시험 자제를 촉구해왔음에도 북한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가 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영내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는 대미 압박 증가와 무기 체계 검증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응이 필요하다며 동맹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일부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 등 압박 수위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외교적 해법을 계속 추구한다며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측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음을 보여줬지만 김정은은 다른 길을 원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도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 대사도 일본, 한국과 협력해 다른 대응 방안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광범위한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북미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1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북미 협상 재개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영국의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치 중인 러시아의 본격적인 군사 행동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엄중 경고를 보냈습니다. 커비 대변인,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실책을 저지르면 전쟁 억지 효과는 사라진다며 이럴 경우 취해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2014년에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2014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던 시기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외교로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면서도 실제 침공이 이뤄지면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고 러시아 역시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민주공화당이 러시아 제재의 뜻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이 2월 1일 즉 내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의 장관이 화요일 2월 1일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라며 대면 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소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슈퍼볼 상대팀들이 이제 모두 결정이 됐죠? 아,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 이거 대단하다는 이야기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플레이오프 일단, 경기, 역대급 경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플레이오프 지난주에 우리 유승현 거구저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드라마를 써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3점 차이로 땅땅땅땅. 어제 경기도 땅땅땅 3점 차 뭐 거의 뭐 아니 이런 경기가 됐는데 어제 사실은 그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저 TV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 LA야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야 할 정도로. 샌프란시스코 팬도 많았죠. 그 이제 이유를 보니까 LA가 오랫동안 풋볼 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으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응원단이 팬들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뭐 거의 홈 경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경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또 따지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이 약간 붉은색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램스 유니폼이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화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 않았나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49ers 팬이 반 이상이 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래서 북가주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제도 그랬고요. 아무튼 낮에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유니폼 입구들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그 LA가 56개 슈퍼볼에 대한 그런 풋볼 연기가 넘쳐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 먼저 그 어제 먼저 열렸던 AFC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에서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알아봐야 될 건 벵갈스가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연장 접전 끝에 필드골로 3점 또 필드골 참 이 필드골이 정말로 계속해서 승패를 가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3점을 따내면서 27대 24로 아주 극적인 승리 정말로 2주 후 램스와 슈퍼볼에서 맞붙게 되었고요. 뭐 이건 뭐 일단은 우리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LA 램스가요. 어제 그 소파이 스타디움 잉글우드에 있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정말로 이것도 다시 사실 초반에는 물리는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LA 램스 그 선수들이 어떤 그 49ers의 그 홈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이 가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그래서 사실은 좀 끌려갔습니다. 17대 7로 끌려가면서 램스전에 아무튼 6전 전승의 상승세를 샌프란시스코가 이어가지 않나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어저께요. 근데 이제 보은빌러가 이끄는 램스 디펜스가 추가점을 나중에 좀 분위기가 살아났어요. 허용하지 않고요. 네 번째 쿼터에서 쿼터백 스태포드가 쿠퍼 컵의 11야드 터치다운 패스 성공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수비수들의 맹활약으로 인터셉트까지 하면서 20대 17로 역시 3점차 필드골로 승리를 가르는 그런 명승부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경기장 분위기가 어느 팀이 홈인지 모를 정도로 뜨거운 그런 상태에서 램스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를 갖게 됐고요. 아무튼 그 벵갈스는 또 이제 89년 이후 33년 만에 NFC 챔프 램스 2019년 이후 홈에서 슈퍼볼 경기 그러니까 벵갈스는 33년 만에 그리고 램스는 2019년 이후 홈에서 슈퍼볼 진출이란 진기록을 갖게 됐고요. 양과 호랑이의 대결로 더욱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고 시절에 램스가 99년도에 한 번 우승을 했고요. LA 램스가 과연 홈에서 우승을 할지 이제 2주 후입니다.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는 프로볼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 주는 램스가 바로 대망의 슈퍼볼에 나가게 됐다. 그래서 아무튼 램스 팬들, 풋볼 팀들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자, LPG에서 또 오래간만에 반가운 선수 이름이 우승자 명단에 올랐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은 승전보만 계속 알려드리는데 아무튼 그 데니엘 강이 지난주에 우승을 했잖아요. 미국 동부 LPGA 개막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토종 한국 선수는 아니지만 한인 선수가 새 첫 우승을 따내더니 어제는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가 플로리다주 보카리오 골프클럽에서 열린 개인 브릿지 LPGA 대회에서 마지막 4라운드 보기 1개, 버디 4개로 3타를 치면서요.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의 성적으로 지난주 우승자 사실 공교롭게 다니엘 강하고 거의 결승에서 맞붙었어요. 둘이서.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동포와 LA 동포, 미국 동포 두 선수가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쳐졌는데 챔피언조에서 한 타 차로 제치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리디아고가. 그래서 리디아고를 훑어보니까 작년 4월에 롯데 챔피언십 우승 후 부진을 보였습니다.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안경을 쓰던 선수인데 나식 수술인가 그걸 하고 나서 좀 부진이 이어졌던 그런 리디아고였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개막전 10위에 이어서 어제 우승으로 통산 상금 1,260만 달러 돌파했고요. 어떤 그런 슬럼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금년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또 하나 짚어볼 게 박세리가 갖고 있던 한국 선수
누적 상금 기록을 가볍게 리디아코가 제쳤어요. 1260만 달러로. 그래서 통산 17승을 올리면서 올해 부진을 싣고 상승세 다시 이어갈 기세라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축구 소식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단 그 레바논한테 이겼고요. 그 다음에 내일 새벽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일 날 새벽이니까 모레가 됐네요. 레바논을 적재서 1대0으로 꺾었고요. 일단 그 뭐 거의 본선 진출은 뭐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두바이에서 시리아랑 8차전 경기를 치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긴다면 나머지 경기 관계없이 본선 진출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5승 2무로 이란에 이어 조 2위면서요. 3위 UAE와는 17대 9, 3위 UAE가 지금 뭐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승점 차가 많이 8점 차가 나기 때문에 무난히 아마 모레 새벽에 우리에게 멋진 그런 승전보를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못 이게 축구 팬들 새벽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래저래 날씨는 약간 쌀쌀한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열기들이 스포츠 열기가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한국과 이 시리아 간의 축구 대표팀 경기는 내일 오전 6시에 펼쳐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 대상 폭력 범죄가 급증해온 뉴욕에서 또 증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아시안 여성이 브루클린 클린턴 길에서 길을 걷던 중 노숙자에게 머리와 얼굴 등을 구타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켓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노숙자 머셀 잭슨을 증오범죄와 중범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행정명령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립학교 학생 67%가 재학하고 있는 69개 학군 교육청이 이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반대에 도전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의 세계공항, 댈러스 워싱턴 국제공항,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의 평균 항공료가 코로나 사태 이후 18% 하락했습니다. 개인금융 리서치 사이트 밸류펭귄은 교통통계국의 최근 승객들의 출발지 및 목적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팬데믹 전후 항공료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2021년 2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보다 여행객은 80% 증가했고 항공료는 19%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오미크론이 한 달 만에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메릴랜드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입원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면서 이달 초에 정점을 찍은 이후 입원율이 35.4%나 감소했습니다. 발병률은 이달 초 정점 이후 67.8%가 감소했고 전국에서 현재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트 콘트라코스타 교육구, 이 샌프란시스코 웨스트 컨트라코스트 교육구가 코로나 안전지침을 강화해 더 이상의 교사 시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교육구 측은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긴 시간 협상 끝에 교사 노조 등과 코로나 안전지침을 강화하는 잠정적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물류대란으로 유리병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와인 가격이 최고 $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타로사인 하 와이너리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병을 포함한 수십 개의 중국 제품에 18%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시작됐고 팬데믹으로 인한 항만 혼잡과 운송 인력 부족 등으로 물가가 상승했으며 유리병 가격보다 비싼 해상 화물 추가 요금 등 $7.30가 추가로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회가 단기 임대업의 최소 숙박 일수를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2021년 말에 소개된 법안 41로
최소 숙박일수는 180일이 제한됐지만 브랜드 알판테 시의원 건의로 90일로 수정됐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